요약하면 박근혜 후보의 꼼수와 자료집이 있었던 테이블에 써 있을 테니까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이제 김지태 씨가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죄명은 부정축제 처리법 위반, 해외재산 도피법 위반 이런데, 원래는 이제 자기 측근들이 먼저 잡혀 들어가고요. 일본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당시에 부산일보 주필이신 분의 자기 측근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의 이제 종용을 받고 들어와서 결국 중앙정보부에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풀려 나오는 조건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산일보하고 한국문화방송 또는 서울문화방송 주식 100%를 다 뺏기고, 그다음에 부산문화방송 주식도 65.5%, 그리고 9.1 장학회 자산이었던 토지 10만 평을 강압적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이제 김지태 씨로부터 강탈한 9.1 장학회를 준 국가기구인 5.16 장학회로 이름을 바꿔서 재탄생을 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탄생한 5.16 장학회가 1982년에 또 다른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정수장학회로.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도 사실은 이제 박정희의 측근이었고, 또 박근혜와도 좀 친밀한 관계를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죽고 나서 그 가족인 박근혜와 그 가족들을 돌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부모를 잃은 박근혜 후보의 생계를 챙겨주기 위한 차원에서 5.16 장학회를 정수장학회,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의 정자 유경수 숫자를 따서 정수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사유재산화해서 박근혜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결국 이제 그 9.1 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5.16 장학회에서 정수장학회로 바뀌게 되고,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5.16 장학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 주식을 다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MBC가 그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분의 70%는 KBS에게 주고, 나머지 30%를 그 박정희 일가의 사유재산이 된 정수장학회에 양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1988년도에 MBC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만들자는 취지하에 여야가 합의하에서 지금의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송문화진흥회에 KBS가 갖고 있던 MBC 주식의 70%를 양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구조,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주식의 70%를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수장학회, 박근혜가 실제적인 압력을 또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30%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은 갖추게 됐습니다. 결국 정수장학회 MBC 주식 보유는 박정희 시대 언론 장악 공작의 산물이고 공권력 남용의 산물이다 또는 상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제 이 사태를 보고 김재철 사장이 민영화라는 카드를 왜 꺼냈을까? 이건 이제 아무도 지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성원들은 그만큼 이제 김재철 사장을 속된 표현으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격조 있는 토론에서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삼류 양아치 사장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고를. 이번 건도 사기 브로커로 전락했다라는 표현까지 안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성사가 잘 되면 이렇게 이제 이 폭로가 안 되고 19일 날 이게 발표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치면, 일단 정수장학회가 그걸 발표하고 30%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면 그걸 받아서 방문진을 또 작업을 해서 방문진에서 그래 그러면 뭐 사회 환원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MBC 지분 일부를 갖다 팔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 증자를 하고 그러면 방문진 주식은 58% 정도가 남는 것 같고요. 지금 상법상 사장을 해임하려면 3분의 2, 70% 정도, 3분의 2의 이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걸,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뒤에 없어요. 우리 구성원들이 지적하는 건 해임안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 퇴진은 결국 우리 구성원들이 종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일 날 명확한 결론이 안 나오면 저희는 그동안의 인내 다시 접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던 일 국민 여러분께 다 공개하고 마지막 싸움에 나서려고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일반 작물이 아닙니다. 특수작물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위장된
언론 장악을 위한 지주회사다. 언론 장악 지주회사다. 그러니까 장악재단으로 장악회로 위장한 언론 장악 지주회사다. 이거는 바로 부산 MBC와 부산일보를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일보와 부산 MBC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 당시에? 많은 분이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4.19 당시에 그 촉발점을 이뤘던 게 부산일보에 실렸던 김주열의 사진입니다. 김주열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부산일보 기자가 찍고 그것이 전면에 딱 게시가 되고 그 최루탄 파편이 박혀서 그 부패한 채로 떠오른 그 사진이 부산일보 일면에 실렸던 것이 도화선이었고 이걸 싣기 위해서 김진태 씨가 어떻게 했었는가? 사찰로 피신을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산 MBC가 어땠었는가? 부산 MBC는 그 3.15 그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 시위가 났을 때 그 시기가 났을 때 그거를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합니다. 바로 거리에서 현장 중계를 했던 겁니다. 그런 언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언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놔두고서는 도저히 이 민주주의의 어떤 지속적인 그 활성화 이것들을 갖다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른바 그들의 그러니까 외세 추종적이고 아주 분단 지향적이고 그리고 기득권 지향적인 이런 권력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위 그들의 표현으로 치면은 체제가 위험했기 때문에 이들을 손봐야 한다고 했던 것이고 그 방법으로 결국 빼앗는 것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 환원 그래서 재산 환원 이전에 사실은 명확하게 돼야 될 것은 많이 얘기합니다만 편집권의 독립, 언론의 독립성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항상 1차적인 고려가 돼야 된다.